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이 그림으로 그 행렬 A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냥 기하학적인 뭐 이런 XY 좌표에서는 로테이션과 뭐 스트레치, 컴프레스 또는 그 트랜슬레이션으로 사실 트랜슬레이션은 이거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가 더해지는 건데 트랜슬레이션 그 평균을 취해서 그 평균을 빼면 다 원점으로 그 센터링이 되는 거니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라는 행렬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로테이션 플러스 스케일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방향은 제가 설명을 이 방향은 당연한 거고 이 방향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주어진 A가 있었을 때 그 A에 내포되어 있는 리니어 트랜스폼 중에 로테이션이 얼마이고 스케일링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디컴포즈 하는 거가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SVD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위 원에 또는 이제 하이 디멘전이면 9가 되겠죠. 어떤 거기서 이런 지금 보면 요것이 그림이 표현하는 것은 서로 오토노멀한 베이시스를 그냥 도식적으로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V1, V2가 있고, 그러면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슉 이렇게 갈 텐데 V1이 A를 통해서 트랜스포멘테이션 것은 그림을 이렇게 날아가야 되겠네요. U1으로 가는데 스케일링이 시그마 1만큼 되는 거고, 얘는 V2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아이겐 밸류는 만약 V1이 U1과 같으면 V2가 U2와 같으면 이건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한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R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정리하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쓰면 V는 U의 시그마. 이건 대각행렬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는 A라는 것은 U에다가 시그마의 V 인버스인데 A라는 행렬이 오토노멀한 칼럼 벡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U와 V로 디컴포즈 되는 거예요. 디컴포즈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시그마도 있고,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우리가 또는 직관적으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thin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있고 full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A라는 것은 행렬입니다. 행렬이 있고, 그 U라는 것은 저쪽 레인지 쪽에서의 이거예요. 그리고 V는 인풋 쪽에서의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가 쭉 들어가 있는 거고, 요렇게 디컴포즈가 된 거고, 또는 여기는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 그림을 그릴 때 트랜스포즈니까. 그 다음 요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제로 우리는 U도 마찬가지고 V도 그 자체는 전부 다 칼럼 벡터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수업에서는. 여기가 그림만 보면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스키니한 행렬에서기 때문에. 근데 또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 다 0을 넣으면 돼요. 0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는 지금 n 디멘전에서의 베이시스가 들어가 있는, 또 이렇게 그릴게요. 베이시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m 디멘전에서의 베이시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베이시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A가 주어져 있고 이 A가 뭐 V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바뀌는 건데 그럼 X가 들어가면 X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건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요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시그마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다시 U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것만 해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예, 그렇게 자세히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그 이런 개념이 가장 극명하게 많이 활용되는 쪽이 이제 시그널에서 그 타임 도메인이 있고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버전이 SVD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그림이 퓨리에 트랜스폼의 좀 더 제너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너럴한 형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V와 U가 사인, 코사인인 사뉴소이달 펑션으로 베이시스를 가지면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하게 퓨리에 트랜스폼이 돼요.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예를 들어 X는 시간이었는데 사인, 코사인으로 디컴포즈를 시켜서 여기까지 오면 프리퀀시가 되고 그 프리퀀시마다 각각의 컴포넌트가 앰플리피케이션이 증폭이 얼마가 되는지가 이 시그마의 정보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프리퀀시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트랜스폼이 된 거고 다시 그것을 타임으로 돌리면 여기서 오는 게 결국은 타임에서 뭔가 그 필터링이 된 또는 변화가 된 또는 컨볼루션이 된 거의 결과물이 여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학 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보여요. 그래서 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그거의 가장 수학적으로 펀더멘탈한 것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서 이 개념을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주어지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X, 제가 뭐 추후에 예제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변화를 시키면 서로가 디컴포즈가 돼요. 이 디컴포즈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몸으로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은데 디컴포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그마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각형을 다이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그래서 서로 다른 그 팩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 좀 아쉽게도 너무 많은 내용을 여기서는 자세히 이론적인 걸 설명을 못 드리는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 한번 또 예제를 통해서 SVD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SVD 하나의 예제가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A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행렬 A가 주어져도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디컴포즈 하느냐가 사실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다뤄야 되는 아주 많은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파이썬에 있는 함수를 써서 U와 시그마 V를 그냥 계산해 낼 거예요. 그럼 됐고 만약에 A가 시메트릭하고 positive definite 하면 지금 시메트릭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A는 A 트랜스포즈 그 다음 positive definite 하다는 거가 또 사실은 선형대수에서는 좀 많은 내용을 좀 다뤄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중요한데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면 A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U와 V가 같은 거죠. U와 V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이겐 벡터 또는 아이겐 밸류가 돼서 아이겐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VD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이다. 어떠한 경우 A가 시메트릭하고 positive definite한 경우가 아이겐 어널리시스가 SVD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요거는 뭐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겐 어널리시스에서 PCA를 했었는데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와 SVD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니트 B는 항상 이렇게 아이겐 어널리시스 할 수 있다고 했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A도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아무런 A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 A가 이건 아무런 A예요. A를 이거거나 이거면 그러니까 아무런 A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given A예요. any A입니다. any A.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트랜스포즈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가 예를 들어 B1, 이거가 B2입니다. 이것은 항상 시메트리하고 positive definite 해요. 그렇다는 뜻은 얘는 이게 이제 B고 이게 B2니까 얘는 항상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 A는 이렇게 됐으니까 A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A는 이렇게 아무 A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 트랜스포즈가 됐고 이 A의 트랜스포즈니까 이 전체의 트랜스포즈인데 그럼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가 되죠. 이걸 정리하면 U의 얘는 뭔가요? V 트랜스포즈 V는 오토노멀한 칼럼 벡터를 가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시그마 트랜스포즈가 되고 U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이거에 의한 건 이제 이거는 SVD이긴 한데 이거는 PCA예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시그마가 예를 들어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에 트랜스포즈를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러 밸류에서의 시그마가 나올 텐데 시그마의 제곱이 우리가 아는 아이겐 밸류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람다 1, 람다 2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시그마 I 제곱은 람다 I입니다. 반대로 A 트랜스포즈 A를 해볼게요. 이거랑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A 트랜스포즈 A는 V의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고 A는 U의 시그마의 V 트랜스포즈니까 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가 돼요. 싱글 밸류에서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PCA랑 관련된 거고 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이고널 매트리스 시그마 제곱인데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람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순서를 바꾸면서 그 아이겐 벡터가 U가 되느냐 V가 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제너럴한 건 SVD예요. 더 제너럴한 것은 아무런 행렬 A가 주어지면 SVD 디컴포지션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A라는 행렬이 뭐 또는 여기서 B라는 것이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면 그건 PCA가 돼요. 스페셜한 케이스로. 그러면 또 아무런 A에서 B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A로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그마의 제곱이 람다와 같은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 경우에는 V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경우는 U가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CA와 SVD가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 이것 때문에 SVD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럼 SVD를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또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SVD는 그냥 이렇게 데피니션만 소개를 하고 개념만 소개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제가 왜 PCA와 SVD를 얘기하냐면 결국은
디멘전 리덕션을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싶은데 PCA라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PCA가 SVD가 PCA보다 좀 더 제너럴하다고 하니까 SVD도 디멘전 리덕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SVD에서는 그걸 Low Rank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SVD 커뮤니티에서는. 한번 보죠.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U고, 이게 V고, 이게 U예요. 그리고 SVD를 하면 A가 주어지면 이것과 이것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의 정보는 여기에 있죠. 시그마의 정보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X가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이미 X가 있으면 이게 유닛 크기가 1이고 베이시스니까 서로 오토노멀하니까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쓸게요. X라는 것은 V1과 V2의 이 베이시스니까 이렇게 C1과 C2는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그럼 C1과 C2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렇게 유니크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죠.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양 V1을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쪽에다가 하면 지금 그게 요겁니다. 여기도 잘못됐네요. 여기가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쪽이 XV1는 C1 V1 플러스 C2 V2 V1입니다. 근데 얘는 크기가 1이에요. 얘는 서로 오토고널 하니까 0이니까 C1은 결국은 이겁니다. 그리고 C2도 요게 되고 그래서 개수까지 유니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런 트릭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X의 V1 이너 프로덕트는 X 트랜스포즈 V1이라고 해도 되고 V1 트랜스포즈 X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리고 이게 X니까 X를 결국은 V1과 V2의 방향으로 디컴포즈를 했고 거기에 스케일이 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X라는 벡터가 원래는 우리가 이걸로 엑시스가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V1과 V2라는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한 겁니다. 좌표 변환을 한 거예요.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서형 대수조의 개념이 좀 있으면 이 내용이 좀 익숙하실 테고 아니면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X 그 자체가 아니라 AX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것은 행렬이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되고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뀐다면서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뀐다면서요. 됐죠? 그리고 C1이라는 것은 그냥 상수니까 요게 여기 와 있습니다. C2라는 것이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거를 다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그냥 이걸 행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U로 알고 있고 이건 시그마고 이거는 V의 트랜스포즈고 X가 됐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Y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게 Low Rank Approximation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고 얘가 0.1이라고 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막 계산을 할 텐데 여기는 10이고 뭔가 계산할 텐데 여기는 0.1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머지를 계산을 해서 0.1을 곱하니까 이 값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작을 겁니다. 작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무시를 할 수 있다고 치죠. 지금 어프락시메이션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요것만 남기면 되겠죠. 요것만 남기면 됩니다. 맞나요? 그 이야기는 여긴 두 개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두 개에서 하나만 하면 요걸 버리고 요것도 버리고 요것도 버리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U1,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 X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시그마를 다 계산했다고 치죠. 그리고 봤더니 시그마는 다 양수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값들이 많이 있다고. 그럼 그걸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는 이렇게 오더링이 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버리죠. 그럼 얘만 남고 K개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개만. 그러면 A라는 행렬은 뭐 비슷하겠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approximation low rank라는 것은 K가 당연히 R보다 우리가 작게 셀렉션을 할 거니까 훨씬 더 적은 베이시스 또는 엑시스로 A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사실 저는 요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포항공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숙제나 이런 데서 이제 이미지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레이스케일이면 이렇게 픽셀별로 있고 여기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행렬 A와 같습니다. 행렬 A와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지금 픽셀마다 정보량이 다 있는 거잖아요. 각 픽셀마다.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8비트면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각각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정보량이 엄청나죠. 이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써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 SVD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는 이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A라는 행렬을 approximation, low rank approximation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 텐데, 잠시만요. 올라가서 여기까지 있고 이제 그냥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A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건 2x2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하려면 뭐 실행하고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이걸 매트릭스 A로 하고 여기 보면 이건 지금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아이겐 어널리시스가 지금 그 싱귤러 요걸 가지고 구했어요. 이건 아이겐 어널리시스 한 거고 AA 트랜스포즈가 있고 보면 또 여기는 쭉 가서 요것만 할게요. AA 트랜스포즈를 하면 A를 고 A 트랜스포즈 해서 U는 1001, D는 32에 18 이고 이걸 싱귤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SVD 풀 매트릭스를 해서 쭉 풀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623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AA 트랜스포즈면 U죠. U 아이겐 벡터가 그래서 1001입니다. 그래서 여기 U를 보면 U가 보면 마이너스 1001입니다. 이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방향성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왜냐하면 얘를 시그마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가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람다는 32인데 이게 시그마니까 5.6을 제곱하면 32가 되겠죠? 5, 25, 66이 36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고 시그마 두 번째가 4, 4, 16 그러니까 제곱하면 18 해서 비교가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SVD하고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 보시면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좋은 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고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넘어가고 지금 넘어가고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642 곱하기 642에 저희 포스텍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642, 642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 자체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642 곱하기 642 사이즈에다가 각각의 픽셀 또는 픽셀의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이 행렬이. 그럼 이거를 SVD를 통해서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행렬 A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됐죠? 네, 쭉 갔습니다. 그러면 U라는 행렬은 642 곱하기 642죠. S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건데 여기는 대부분 다 0이고 다이고널만 값을 가지는 겁니다. V 트랜스포즈 된 것도 645. 여러분들이 항상 그 쉐입을 생각하셔야 돼요. 쉐입을. 그리고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쭉 내려가서 싱글러 밸류 S에 있는 다이고널의 싱글러 밸류를 플롯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가요? 지금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 싱글러 밸류들을 플롯을 해봤습니다. 600 얼마죠? 이 개수가 600 아까 이미지의 사이즈가 642니까 642개가 다이고널로 있어요. 그리고 시그마를 플롯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쭉쭉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싱글러 밸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V 또는 U에 해당하는 칼럼 저희 주로는 모드라고 합니다. 그 모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다는 거죠.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K를 제가 그냥 픽을 20개를 했어요. 그럼 20개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U라는 행렬 지금 여기 시그마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0개를 제가 그냥 픽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U라는 이게 642개가 있는데 20개만 쓰겠다는 겁니다. 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20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UK 그러니까 20 시그마 20 V 20 트랜스포즈를 할 거예요. 됐죠? 그거를 이렇게 와서 여기 보고 제가 대충 20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야겠죠? 로랭크의 U, 로랭크의 S, 로랭크의 V 트랜스포즈 K를 20개로 하고 이제는 이걸 다 곱해야겠죠? 이게 A 햇이 됩니다. 이 A 햇을 플러스를 하면 이게 A고 이게 A 햇입니다. 여기는 A 햇의 사이즈가 다시 이건 A 햇이죠. 이건 A고 이건 A에 의해서 된 거고 이건 A 햇에 대해서 된 겁니다. 보면 훨씬 더 여기 지금 정보가 많이 줄었죠. 개수가 642개가 아니라 20개만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보면 얼추 비슷해요.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한 겁니다. 이미지에서. 자, 그래가지고 K를 한번 바꿔가면서 K를 1에서 2 쭉 갔습니다. 그러면 랭크가 1, 2, 3, 4 이제 조금씩 10 이제 합계의 모습이 보이죠? 당연히 랭크가 600개면 642니까 거의 오리지널 이미지 또는 오리지널 매트릭스와 비슷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그래서 요걸 했고 요게 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요런 개념인데 그 proper orthogonal mode라고 지금 제가 이걸 모드라고라는 말을 제가 중간에 섞어서 썼는데 그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보면 사인 코사인 그 사이누소이달 펑션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진동 바이브레이션에서 모드라는 이야기를 뭐 진동학을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모드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모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치면은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있는 거예요.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고 걔가 어떤 오토고널한 모드가 된다는 거죠.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추후에 연구를 하시면서 한번 보실 수는 한 번은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거나 디멘전 리덕션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뭐 PCA도 좋고 SVD를 할 텐데 그것은 결국은 하는 게 뭐냐 하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모드들로 셀렉션 한 다음 중요하지 않은 모드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어디 갔죠? 이건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내려가고 요 파일도 있는데 지금 이거 뭐냐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이 얼굴은 뭐냐 하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12명의 미국의 대통령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 사진을. 됐죠? 이미지예요. 다 행렬입니다. 근데 그럼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보면 사이즈가 나올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쉐입을 봤더니 10 잠시만 쉐입이 여기 올라가서 한번 여기다 찍어보죠. 250 그다음 죄송합니다. 칼럼도 지금 여기 보면 200 칼럼이 200이고 로가 250 그러니까 이렇게 200이고 이렇게 250이에요. 됐죠? 그리고 제가 M은 잠시만요. M은 12명 됐죠? 12명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요게 요렇게가 250 요렇게가 200인 게 지금 1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를 다 담아야 되니까 행렬 A라는 걸로 어떻게 할 거냐면 250 곱하기 200으로 플래트닝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일렬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분도 일렬로 내리고 그럼 얼마죠? 이렇게 하면은 50에 500에 5천 5만이 되겠죠. 5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막 잠시만요. 공이 3개고 50이니까 예. 그 다음 이쪽으로는 12개가 됩니다. 이게 A 행렬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금 쭉 내려가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리쉐입을 해서 이렇게 곱했으니까 5만이 됐죠? 5만이 됐습니다. 5만 바이 12인 행렬 A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5만 바이 12예요. 그런 행렬을 가지고 자 다시 이 행렬 A는 이 하나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의 예제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였지만 지금 이것은 이 이미지를 플래트닝을 해서 칼럼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이미지를. 그래서 칼럼이 12개입니다. 이미지가 12개니까. 그렇게 해서 SVD를 하면 V가 나오고 S가 나오고 이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쉐입이 중요한데 쉐입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됐을 텐데 이거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쭉 줄인 다음에 지금 5만에 그러니까 행렬 A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길게 엄청 길게 생긴 거죠. 엄청 길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니까 12니까 이거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한 건데 그럼 이제 모양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고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는 12 by 12 그다음 여기도 12 by 12입니다. 12 by 12예요.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지금 A를 다시 그리면 A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의 칼럼으로 만든 거고 요거를 칼럼으로 만든 건데 여기가 보면 U1이 있을 테고 뭐 U1이 있을 테고 U2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요게 뭐냐 하면 새롭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된 벡터겠죠. 벡터. 그리고 또는 요걸 다르게 말로 하면 first 모드가 됩니다. 요거는 second 모드가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나와서 시그마 12까지 올 테니까 시그마가 이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모드는 이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고 그러니까 모드를 오더링을 한 겁니다. 모드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U에서 5만에 10이니까 U1, U2가 있을 텐데 이걸 다시 리쉐이핑을 해서 모드들을 플러스를 해보면 모드들을 플랫 해보면 지금 U라는 행렬의 첫 번째 칼럼을 5만인데 이것을 쉐입을 250에 50으로 리쉐입을 해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가 이렇고 세 번째가 이렇고 쭉 가서 12개의 U에 해당하는 모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이상하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평균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건 세컨 모드 세 번째 이렇게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크게 이 모드에 대해서는 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물리적 기하학적 해석을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간에 싱글러 밸류를 찍어봤어요. 5만 개를 아니 12개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면 첫 번째가 이만큼 도미넌트하고 웨이트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그 로랭크 어프락시메이션 정보에 대한 걸 압축을 하는 건데 내가 뭔가 사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트랜스밋이 있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오바마 사진을 보낸다고 하죠. 보내려고 하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이 사진을 보내려고 하면은 250 by 200의 각각의 픽셀을 얘를 8비트로 하면 0부터 255의 숫자를 가지고 샌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걸 받고 이미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쪽의 파티가 그러니까 샌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리시빙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말하는 그 U 있었죠. U. 예, 그게 U가 아이겐 모드 또는 아이겐 펑션일 텐데 그 모드들을 갖고 있다고 치죠. 했죠? 아이겐 모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X라는 오바마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리쉐이핑을 해서 일렬로 세웠어요. 그거를 U 행렬로 지금 이거 보면 트랜스포즈처럼 되어 있는데 이노 프로덕트를 한 거 프로젝션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U라는 걸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를 아이겐 페이스에 디컴포즈 된 컴포넌트인 거죠. 요거는 숫자가 12개인 거예요. 12개. 12개입니다. 지금 보면 12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숫자를 12개만 보낼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2개를 가지고 U는 아이겐 모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리컨스트럭션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를 해보면 다시 지금 뭐가 이걸 오바마로 하고 오바마가 했는데 갑자기 케네디가 리컨스트럭션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뭐냐 하면 U라는 그 아이겐 펑션 또는 아이겐 모드를 쌍방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트랜스밋 할 때는 12개만 보내면 됩니다. 디컴포즈를 아이겐 페이스에 디컴포즈를 시킨 그 12개의 숫자만. 지금 보면 얘만 보냈잖아요. 얘만 보내고 그걸 받아서 U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실제로 이 이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250 곱하기 200의 그 사이즈의 픽셀의 값을 정보를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12개만 보내면 됩니다. 이게 로랭크 어프락시메이션 또는 아이겐 모드를 하는 거에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걸 한번 해보죠. 그 얘를 먼저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이거가 잘못 보내졌다고 한번 해보. 이건 뭐 제가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지금 12개니까 이거가 사이즈 쉐입이니까 12,1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11로 할까요? 이것도 아닌데 인덱스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코딩을 마지막 컴포넌트 0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0을 넣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정하고 싶은 상황이 뭐냐면 트랜스미션을 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치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0,0을 하면 예고 칼럼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11인가? 이거에다가 만약에 0을 넣으면 그러고 나서 얘를 플러스를 해보면 지금 마지막 0이 됐죠? 그러니까 전달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보냈어요. 지금 제대로 가면 이게 됐는데 지금 이 잘못됐다고 치고 복원을 해도 비슷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 분명히 제가 정보를 잘못 갔지만 이 마지막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돼보죠. 어디까지 해볼까요? 10도 0으로 해보고 그럼 이것도 0이죠. 그러고 나서 보내보면 이제 좀 정보들이 가지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오바마인지 알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9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하면 근데 이제 여기 그 윗부분에 중요한 것들이 에러가 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뒤쪽으로 갈수록은 그렇게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크리티컬한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레스 크리티컬해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예시는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진은 특이하게 케네디인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프로젝션을 지금 뭘 할 거냐면 원래 이게 그 취지는 뭐였냐면 그 케네디를 찾는 건데 이런 이미지를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케네디를 리쉐이브해서 X고 이 X를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U로 페이스 디컴포즈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U로 리컨스트럭션을 했어요. 자,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이 이미지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쭉 보면 전체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겐 모드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걸 전송도 해보고, 여기서 뭘 할 거냐 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겐 디컴포즈를 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미지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겐 모드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다시 아이겐 모드에서 나오는 그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직 답을 안 보여드렸는데 혹시 원래의 얼굴만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걸 예시를 들고 싶었냐 하면 데이터가 압축되면서 이제 전송을 할 텐데 그 윗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데이터가 미싱이 된 걸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는 데이터에 노이즈가 낀 거예요. 뭐 여기서 이미지로 선글라스라는 노이즈가 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아이겐 모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 SVD를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여드리고